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보는 영어 테스트는 아마 IELTS라는 영국 시험과 그 다음에 토플이라는 시험일 거예요. 이 시험 말고 다른 영어 시험은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가장 대표적인 영어 시험이죠. 이것을 모델링해서 만든 게 바로 수능 영어입니다. 그러므로 수능 영어는 여러분들이 가는 영어 학습 방향의 방향을 제시한다고 하더라도 가장 적절한 대답일 것 같아요. 현재는 그렇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거 말고 더 좋은 영어 시험이 나올 거라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능 영어가 어떻다라고 비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비판하는 분들이 어떤 것을 제시하는지 잘 보셔야 돼요. 비판한다는 분들은 꼭 학력고사로 다시 가자는 것이냐. 학력고사 시험이란 건 문법 위주의 시험이었죠. 여러분 내신 볼 때 비슷한 거라 보시면 돼요. 거꾸로 가자는 얘기죠. 아무리 시대가 지금 환경이 망가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다시 석기 시대로 갈 수는 없습니다. 계속 문화는 발전해 가고 사회는 검증해 가고 있어요. 검증된 잘못된 시험을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당연히 퇴보가 되겠죠. 인류의 진화는 이렇게 발전하지 않아요. 항상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면서 발전해 갑니다. 그러므로 수능 영어가 물론 이 방향의 이 부분일지 또는 이 부분일지 모르겠으나 분명 발전해 가고 있는 그 단계에 있는 것은 맞아요. 개인적으로는 수능 영어는 학력고사보다 10배는 더 좋은 시험입니다. 자, 그것은 IELTS와 토플이 말해주고 있는 것과 같아요. 오늘 이번 문제 수능 영어 2024년 9월 고3 모평을 한번 볼 건데요. 제가 이 순서 문제를 가져온 이유가 있습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그러므로 영어 시험이란 건 단순한 테스트이기도 하지만 또한 학습 방향을 제시하는 데 의미가 있어요. 그러므로 수능 영어는 성인 영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수능 영어를 단순하게 테스트로만 보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에 맞게 공부하는 게 좋은 학습 방향이라고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공무원 영어도 이에 맞게 변하는 건 당연한 방향이라 봐야죠. 또한 편입 영어도 이에 맞춰서 바꾸고 있는 것도 당연한 방향이라 봅니다. 그래도 수능 영어는 물론 아카데믹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에 강하다 보니까 영어의 수월성을 따지면서 동시에 약간의 논리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수능을 가르치는 분들은 수월성을 무시한 채 약간의 논리를 강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풀이법이에요. 영어를 풀이법으로 배우는 분들은 논리만 강조하는 거예요. 물론 논리가 있죠. 지금 문제를 보시면은 수월성 문제이면서 그렇죠? 빠른 시간에 읽고 해석을 해야 되니까 동시에 순서를 맞춘다는 거. 순서는 어찌 보면 논리가 조금 들어가는 거죠. 약간의 논리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성인 영어로 공부하는 분들은 읽고 나서 순서 한번 맞춰보시고 순서를 못 맞추겠다 하더라도 자괴감 느낄 필요 전혀 없습니다. 해석이 되셨다면. 그리고 시험 보는 학생들도 순서 못 맞췄다고 짜증난다고 생각하면서 풀이법을 강조하는 이상한 강사들에게 빠져서 시간을 낭비하지 말으셔야 돼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겠습니까? however로 강조하는 경우.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수월성 안에 약간의 논리라고 했죠. 맞는 말이긴 하지만 절대적이진 않아요. 두 번째는 더 플러스 명사는 앞에 뭔가를 가리킨다 하면서 논리를 강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해석을 못하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자, 물론 이것이 아예 정답을 맞추는데 전혀 쓸모없는 것이다 라는 말은 분명 아니라고 했어요. 약간의 논리라고 했습니다. 약간 도움돼요. 그 정도만을 해야지 그걸 과대 포장하면 안 됩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자, 지식의 축적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지식의 축적은 담 쌓듯이 이렇게 쌓는다 생각하잖아요. 이게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식은 앞에 있는 정보를 약간의 변화를 줘서 서로 합쳐진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If learning were simply a matter of accumulating list of facts, then it shouldn't make any difference if we are presented with information that is just a little bit
beyond what we already know or truly new information. 자, 만약에 정보가 학습이 단순한 그러한 문제, 축적의 문제, 그냥 팩트의 리스트를 그냥 축적하는 문제라면 it shouldn't make any difference. 뭐 어떤 차이도 당연히 만들지 않겠죠. 당연히 이런 것을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죠. 만약에 당신이 정보를 present 정보가 보여줬어요. 주어졌어요. 근데 정보가 약간 a little bit beyond, 이미 알고 있는 것보다 약간 더 넘어선 것 또는 완전히 새로운 것이라 하더라도 그렇죠. 어떤 차이가 있을 수가 없죠. 그냥 축적이니까 그냥 축적만 하면 되는 거니까 별개니까 이것은.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1, 2번. If we're trying to understand something truly new, however, we need to make large adjustments to the units of patterns we already have, which require changing the strength of large numbers connections in our brain, and this is a difficult, tiring process. 자, 만약에 우리가 이해하려고 해요. 뭔가 완전히 새로운 것을. 그럼 뭐가 필요하죠? 보다 큰 adjustment, 조절. 뭔가를 약간 바꿔야 됩니다. The units patterns, 이미 알고 있는 패턴들의 그런 유닛 아시죠? 그러니까 패턴의 유닛, 구성하는 요소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요소들. 패턴들의 그 유닛의 구성 요소에 커다란 변화를 adjustment가 조절하는 거예요. 조절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요? 그것이 요구하는 것은 the strength, 그런 강한 상당히 많은 number, 수의 커넥션, 연결들의 변화를 주는 거죠. 우리의 뇌 속에 있는 연결들의 힘의 변화를 주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difficult, 어렵고 tiring, 지치게 하는 과정이에요. 그렇다고 합니다. 앞에 내용이 이제 반대가 되죠. 그 다음 B번. The adjustments are clearly smallest when the new information is only slightly new, when it is comparable with what we already know, so that the old patterns need only a little bit of adjustment to accommodate the new knowledge. 자, 그러한 조절일들이 명확히 가장 적어지는 건 언제입니까? 새로운 정보가 약간 새로웠을 때, 단지 약간 새로웠을 때 그렇다. 자, 그때는 comparable, 공존하는, 양립한다는 얘기죠. 이미 알고 있는 것과 양립했을 때죠. 그래서 old 패턴이 약간의 조절이 필요해요. 그러면 새로운 정보를, 지식을 수용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자, 그 다음에 C로 갑니다. A, B가 연결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나 큰 경우는, 새로운 경우는 많은 조절이 필요하다. 약간의 조절은 조금 변할 때는 그렇게 큰 변화가 없어도 된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C번. Each fact would simply be stored separately. 각각의 팩트는 심플하게 그냥 개별적으로 저장된다. 이 순간 우리가 뭔가 약간 이상하죠. 이거는 동떨어져 있죠. According to connectionist theory, however, 그러나 our knowledge is organized into the patterns of activities. Each time we learn something new, we have to modify the old patterns so as to keep the old material while adding the new information. 뭐에 따르면 이 연결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론에 따르면, 그러나 우리의 지식이라는 게 오거나이즈, 체계화돼서 패턴화된다는 거죠. 활동의 패턴화된다. 각각 매번 우리가 새로운 걸 배울 때마다 우리는 뭘 수정해야 됩니까? modify, 올드한 패턴을 수정을 해야 돼요. so as to, 그래서 올드한 패턴을, 올드한 머티리얼 간직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정보를 덧붙인다는 거라고 했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럼 이제부터 논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해석은 쭉 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문장. 뭐라고 했습니까? 정보는 뭐라고 했다고요? 축적되는 것이다. 개별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크게 한다면 크게 바꿔야지 라고 했고, B번엔 그러한 조절은 굉장히 작다. 새로운 정보가 약간의 변화니까 라고 했고, C번은
각각 개별적으로 들어간다. 그럼 C가 맨 앞에 들어가는 게 맞죠. 앞에 붙었고. 그러나 우리의 지식이 패턴화되고 매번 새로운 거 배울 때마다 우리는 올드 패턴을 그렇죠? 변화를 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거 이해가시죠? 그리고 나서 뭐가 들어갈까요? 그 조절은 새로운 게 작을 때는 조금, 그러나 클 때는 많이, 이렇게 가는 게 맞죠. 그 정답이 5번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에서 결국에 논리라는 건 그냥 느낌이에요. 글을 읽을 때 느낌으로 생각하셔야지 이걸 논리로 한다면 굉장히 더 복잡해집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한번. 논리는요, 말하는 사람에 따라 말을 말장난이라고 해야 될까요? 말장난에 갖고 와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말장난 해볼게요. 뭐라고 했습니까? 앞에서 크게 새롭게 새로운 거 이해하려면, 그러나 크게 조절을 해야 돼. 패턴의 유닛들의 변화를 줘야 돼. 이미 알고 있는 것들에. 그래야 그 연결고리의 힘을 약화시켜서 변화를 시켜서 하는 거고, 그건 굉장히 힘든 일이야.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근데 그 조절이 어떤 조절? 이렇게 볼게요. 그 조절이, 큰 조절이 명확히 가장 적어지어. 언제? 새로운 정보가 약간 새로울 때는. 이렇게 대충 넘어갈 수 있군요. 크가 빼고 조절만 이렇게 한다면 그러면 또 맞는 것 같기도 하잖아요. 그러게 바로 논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글에는 이거 해석해서 틀린다 하더라도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우선은 해석을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감이 잡히는 순간이 오거든요. 그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자꾸 순서를 맞추는 연습을 그냥 하시면 돼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꾸 해석도 못하는 수월성이 없는 상태에서는 아무 의미 없는 짓이에요. 그럼 계속 가볼게요. 전체를 봐야 됩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지식이라는 거 축적이라고 하구나. 이게 쳤죠? 새로운 문장 시작은 이렇게 시작했어요. 축적이라 하는구나. 만약에 완전히 새로운 거라면 축적이 아니네, 변화를 줘야 돼 라고 그래요. 그 변화는 굉장히 조그만 거는 조그마다 그럽니다. 자, 각각은 개별적으로 축적되며, 여기서 뭐랍니까? 우리의 지식은 패턴화되어 있다고 했죠. 각각의 매번 우리가 할 때마다 수정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여기서 이제 왜 변화를 줘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왜? 그 다음에 뭐가 나오겠어요? 당연히 그러나가 나오면 안 되겠죠. 그러나가 아니라 그 조절이 작을 땐 이러하고, 대조되는 거죠. 대조되게. 그러나 클 때는 더 많이 변한다. 이런 문장 구조로 돼 있어요. 자, 이게 중요한 문장 구조입니까? 아니에요. 저는 사실 이러한 논리적인 거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수능 영어도 아카데믹한 건 좋은데 논리의 영역은 의도가 있는 거니까요. 이게 잘못했다는 건 아니고 논리를 조금 더 빼도 괜찮다. 영어에 맞추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하긴 합니다. 그래도 전반적인 방향에 있어서는 당연히 그들에게 동의하죠. 수능 영어를 비난하는 분들은 그러면 어떤 걸 대안이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없어요. 그냥 학력고사로 가자는 얘기인지, 다시 말해 태보하다는 얘기죠. 그들의 말을 들을 필요는 없는 거죠.